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요 며칠 사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35K를 찍었다가 현재는 33K 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둘러싸고 움직이는 저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어제 변동성이 많아지면서 특정 코인들이 6배 이상 오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내러티브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관련되어 있는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아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일부 매도했는데요.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캐시우드가 GBTC를 매수했던 시점이 언제냐? 2022년도 말 2023년도 초입니다. 이때 어떤 거였냐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16K, 17K까지 내려갔던 이 시점인데 이때 GBTC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40%를 기록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거의 밸류로 보면은 10K 정도에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35K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GBTC를 아크인베스트에서 캐시우드가 이제 던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왜 던지는지가 중요한데 당연히 첫 번째로는 GBTC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수익 실현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아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어제 이제 코인 시장을 이끌었던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는 프로세스에 들어간 곳에 아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도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기저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동시다발적으로 승인이 될 수 있다. 그걸 이끄는 건 블랙록과 아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시우드와 블랙록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이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승인이 되면 한 개만 승인이 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승인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이 영향력, 임팩트가 훨씬 더 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어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DTCC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티커가 사라졌다가 이게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사라졌다가 다시 오늘 오전에 재등록이 됐습니다. 이게 사라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휘청였었거든요. 그 뒤에 이거 다시 이제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회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코인 시장을 전체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승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일부 하락을 할 수 있다. 이걸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전혀 개의치 말자. 우리가 가야 될 건 여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실제로 이걸 운영하는 운용사들은 비트코인을 현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움직임이 미리 이제 비트코인을 좀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매수를 하고 있다. 현물을 매수하고 있다. 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이게 실제로 거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현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며칠 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기관, 고래, 갑자기 급하게 비트코인을 너무나 많이 모으고 있다. 티나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야 되기 때문인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소식을 알고 있는, 미리 알게 된 거죠. 그런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서 둘러싸면서 결국 비트코인 가격을 현물로 끌어올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미국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얘네들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 패권 놓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CFTC 미국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얘네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준비가 됐다. 시장이 그만큼 성숙해졌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안 할 때, 반려할 때 맨날 했던 얘기가 시장이 조작 가능하고 미성숙하다. 이런 것들이 사유였거든요. 근데 CFTC에서도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고 성숙화가 됐다. 그러니까 승인해라 SEC야.
이러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을 실제로 많이 들고 있게 하려면 미국이 금이 제일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지털 금을 제일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시켜가지고 특히 현물 ETF를 승인시켜서 실제로 많은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사게 만들어야 된다.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생기면 돈이 무조건 이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비트코인이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 현물 ETF는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의 패권과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작업들 진행이 될 거다라고 순서대로 딱딱딱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던 거. 이렇게 현물 ETF가 되면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으로 실제 비트코인이 모여야 된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스탁. 이 부분 아주 강조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탁 서비스는 레가시 전통 금융권에서 반드시 가져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움직임들 많이 보이고 있다. 연초부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이 이미 미국에서는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게 점점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DTCC에 올라와 있던 게 사실은 8월 달에도 올라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열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의 막 몰려가지고 현물 ETF가 나온다 이런 소식이 비트코인 가격 끌어올리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조금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린 알덴이 오랜만에 비트코인 관련돼서 아주 세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린 알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뭐 매크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분석을 너무 잘하는 분석가인데 저는 많이 좀 자료들을 매일 읽어요. 레터도 보고 있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핵심은 딱 하나예요. 여기서 뭐냐면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게 훨씬 크다. 이제 기관 자금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걸 놓치면 비트코인이 단순히 뭐 지금 1K 올랐다. 와, 이런 그런 작은 거에서 환희가 아니라 이걸 알아야 이걸 놓치면은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갈지를 예단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날덴 같은 경우는 그 큰 완전히 판이 바뀌고 세력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를 아주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리날덴은 그 뒤에서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일지,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올지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뭐 탈중앙화 너무 좋은 철학적 컨셉이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사람의 손때가 묻었고 결국 비트코인도 돈이라는 밸류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격 상승하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관 특히 기관에서도 ETF 자금들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거를 린 알덴도 절대 가볍게 보지 마라.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르면 돈을 벌지 못하고 뒤처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런 근거,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카고 선물 상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 거래가 바이낸스급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관과 미국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실제로 거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나오면서 완전히 튀었어요. 그러면서 바이낸스의 그냥 거래량도 튀고 이런 미국에 있는 거래소에서도 이 볼륨량이 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어떤 지표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제가 이분을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주 비트코인 할 때 언급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전통 레가시에 있는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몰랐다.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통에 있는 금융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시장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안 들어왔던 사람들도 들어올 준비를 할 그만큼의 임팩트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의 변화, 거대한 변화예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고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계셨고 어떤 식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그 과실에 대해서 환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3K 후반에 있는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포지션이 새롭게 많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34K부터
36K까지 숏 포지션이 계속 구축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36K를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공간, 비어있는 공간은 못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 숏 부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더 넓게 봤을 때 이 숏 물량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청산이 크게 되고 나서 그 OI가 많이 회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물량이 숏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고 눈치를 보고 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현물, 이 매수세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현물 매수한 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숏을 보는 건 굉장히 리스크한 타이밍이고 OI 부분 말씀을 드렸죠. 불장이 됐을 때 OI가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다 있고 OI가 증가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제 멤버십에서도 코인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환희에 차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제 하루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막 올라서 기분이 좋은 거를 어제 하루 정도는 티를 내셔도 돼요. 왜냐면 너무나 많이 고통을 받잖아요. 코인 투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좋았을 때 기분 좋다. 그렇게 환희를 하고 그 뒤에 다시 냉정해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멀리하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지금이 아니에요. 이 장이 좋아졌지만 이걸 불장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훨씬 더 뒤고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제 그 환희가 불장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불장애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맨날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 차트 그어놓고 언제 사도 된다고 되도 않는 소리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언제나 오르기만 한다고 사람, 종목 찍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주변에 피하고 불장을 잘 준비한다고 하면 우리의 시드는 분명히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어제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저랑 함께 그냥 불장까지 쭉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불장이 아니에요. 가야 될 거는 여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장이 반정이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200주 이평선, 200일 이평선 다 뚫었어요. 완전히 뚫고 쇼터몰도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가격도 다 뚫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거래량이 동반한 이런 상승 같은 경우는 이 구간 다시 왔을 때 아주 강력한 지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표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숏 물량 청산 안타깝죠. 이 청산 같은 경우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많이 일어났고 이런 숏 물량 청산들이 결국은 아까 같은 말이에요. 다 그 구간이 이제 지지대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 지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지표들을 통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연초에 장이 16K, 17K에서 20K까지 넘어오면서 많은 숏 물량이 청산이 됐었거든요. 그 뒤로 다시는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자리가 지지대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주 거대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자,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AVIV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조금씩 베네핏,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왜? 이런 것들은 장이 좋아지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플러스가 돼 있는 상태예요. 자, 불장 때 다 플러스였어요. 과열됐을 때도 플러스, 시작했을 때도 반전이 되면서 플러스. 근데 그런 움직임이 막 일어났다. 지금 극 초기의 시장이 시작이 되고 있다. 불장의 아주 극초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를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아시죠? 롱텀홀더의 이제 서플라이 이런 것들 제가 많이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많은 유튜버 분들이 따라하고 있는데,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롱텀홀더 분들 베네핏이에요. 수익이에요. 이 구간이 어디냐? 불장이 시작되는 그런 지점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장이 시작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를 롱텀홀더의 이 베네핏, 그러니까 프로핏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긍정적인 이야기죠. 불장의 극초입인데 같이 이제 달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뒤에 내림이 있고 또 오름이 있겠죠. 그 과정을 잘 견뎌가면 원하는 방향에서 원하는 밸류로 잘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이클이에요. 요렇게 우리는 아직 2023년이에요. 2024년, 2025년 갈 날 많이 남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감기가 지나야 전 고점을 뚫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런 장이 좋아지고 하는 것들은 새로운 신규 플레이어들, 그 중에서도 과거에 코인을 해봤던 사람들이
안 하다가 새롭게 코인을 해볼까라고 할 수 있는 좋은 트리거가 됩니다. 불장 전에 이런 사람들을 꼬셔놔야 불장 때 재료로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뒤에는 또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거 아닌가? 라고 사람들한테 포기하게 만들고 그 뒤에 포기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늘 있어 왔던 일이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이 좋아졌을 때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래들도 많이 움직였고요.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일치했을 때 불장이 시작이 되는 조건을 달성을 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 안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도 극초기인 거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2년 이평선을 봤을 때 막 바닥을 찍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요 바닥 구간에서는 매수하기 아주 좋은 구간이죠. 근데 그걸 막 벗어났어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바닥의 근처이고 이런 움직임들이 몇 번 더 있으면서 사람들을 새롭게 자금을 가지고 유입하게 만들 거고 그런 것들이 모이면 결국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서 더 큰 불장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의 이 환희는 그냥 즐거움으로 갈무리하고 이제 내버려 두시면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공간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 과정에서 늘 말씀을 드리죠. 일자로 안 갑니다. 절대로 일자로 안 가요. 사람들 다 털어내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아보면 올라가 있네? 지만 그 안에 있을 때는 너무 힘들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그런 부분들을 잘 견뎌가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요 지점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미나가 거의 5배, 6배 상승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상승을 했는데 업비트의 원화 상장이 되면서 미나가 상승을 했습니다. 미나는 입출금이 느립니다. 그 과정에서 미나가 폭발적으로 한국에서 상승을 했고 바이낸스에서도 같이 올랐습니다. 미나코인 같은 경우는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함에 있어서 이런 움직임을 보셔야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미나코인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종종 언급을 드렸던 코인이긴 하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미나코인이 6배, 7배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장이 반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싸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난 장이다.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걸 이거에서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지표를 보겠습니다. 제가 장이 바뀌었다.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 지표가 USDT 전체 시총을 보면 올타임 하이를 찍었어요. 또 이거 불장 때거든요. 그 피크를 다시 찍었다. 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코인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돈들, 이 어마어마한 움직임, 이 변화, 이걸 인지를 하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안에서 플레이를 할 때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표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테더 관련돼서 그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왜 미국이 결국은 코인 시장을 띄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체계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코인 시장을 띄울 수밖에 없다. 그거는 테더, 스테이블 코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블룸버그에서 FTX가 이제 다시 올 연말에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코인 시장이 장이 좋아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이 FTX가 생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